붕괴 사고란 건축물, 도로, 터널, 다리 따위가 무너지거나 깨어지는 사고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붕괴 사고를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 정리했습니다. 1994년 10월이었죠.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침 출근길 고등학생 등 32명이 사망했는데요. 원인은 교량 상판 부식 및 설계 결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건설부에서는 1994년을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또 큰 사고가 터집니다. 1995년 상풍백화점이 붕괴된 겁니다. 부실 시공, 무리한 중축 등으로 502명이 사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건축물 붕괴 사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2022년 광주광역시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랐는데 모두 1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건의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설계 결함, 부실 시공, 무리한 증축, 철거 공사, 안전 미흡 등 대부분 인재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즉, 사람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 대표 도서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모두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부실한 관리 감독의 심각성을 더하는데요. 거기에 희생된 건설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위험의 외주화 학습이 계속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 16일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1차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사고 초기부터 기둥과 가로보가 맞닿는 부분이 칼로 자른 듯 끊겨 접합부 결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는 특허 기술과 콘크리트 추가 반입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감식반은 붕괴 원인은 물론 전체적인 설계, 시공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원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2차, 3차, 4차라도 언제든지 계속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12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2018년 근로자 10,000명당 1.12명에서 꾸준히 감소하면서 2023년과 2024년 0.98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산재 사망률 OECD 평균인 0.43보다 2배 높은 수준이어서 더 많이 낮아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 2024년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를 살펴보면요. 건설업이 49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조업이 476명, 광업이 450명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건설업과 제조업, 광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체 비중의 67.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의 재해 유형 중엔 떨어짐에 의한 사고 사망자가 278명으로 전체 33.6%로 가장 많았고요. 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요. 50인 미만 업체가 61.9%, 100명에서 299명이 263명, 그리고 1000명 이상은요. 11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